어떤 후배 가수가요. 사실 개인적인 친분은 거의 없는 대선배를 찾아와서 식사를 대접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봉투 하나를 쓱 건네는 겁니다. 선배님, 힘드셨다고 들었어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아, 그 봉투 안에는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와, 이건 진짜 보통 사이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말 깊은 관계가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힘든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 돈을 받은 가수가 70년대 디스코의 여왕으로 불렸던 이은하 씨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들은 우리가 아는 그 화려한 스타 이은하의 모습 뒤에 어떤 삶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수십 년간 이어진 빚 문제, 아버지와의 그 끔찍했던 갈등, 그리고 마치 연쇄 반응처럼 몸을 덮친 희귀병과 암투병까지. 정말 파란만장했죠. 네, 오늘 저희는 이 믿기 힘든 시련의 기록들을 바탕으로요. 한 인간이 어떻게 그 모든 무게를 견디고 다시 일어서고 있는지를 깊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가수의 인생사를 훑어보는 게 아니겠네요. 자료들을 보니까 이건 뭐랄까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는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은하 씨가 13살 나이로 데뷔해서 밤차, 아리송해 같은 노래들로 말 그대로 한 시대를 그냥 뒤흔들었죠. 그쵸? 특히 자료에 나오는 이 기록은 정말 대단해요. 77년부터 85년까지 무려 9년 연속으로 10대 가수상을 수상했다는 거예요. 9년 연속이요? 와, 그건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시 그녀의 위상이 어땠는지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야말로 최고의 아이콘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비극의 시작이요? 네, 이 모든 영광이 정작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13살 딸의 호적 나이를 3살이나 올려서 밤무대에 세운 거니까요. 잠시만요. 13살이면 초등학생 나이잖아요. 법적으로 밤무대에 설 수가 없으니까 호적까지 바꾼 건가요? 네, 맞습니다. 더 마음이 아팠던 건 자료에 묘사된 그 디테일이에요. 어떤? 어린 티를 감추려고 가슴에는 실뭉치를 넣게 하고 나이 들어 보이기 일부러 아주 진한 화장을 시켰다는 대목을 읽는데 이건 정상적인 아티스트 육성이 아니죠. 어린 딸을 어른들의 세계에 그냥 억지로 밀어넣은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은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자료를 보면 하루 저녁에 집 한 채 값을 벌었다고 나오는데 그럼에도 왜 그렇게 오랫동안 빚에 시달려야 했던 건가요?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간 건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녀는 돈 버는 기계였고 가족 전체가 그 기계에 의존하는 구조였어요. 아버지는 물론이고 큰아버지, 외가 식구들까지 모두 그녀의 수입에 기댔습니다. 근데 더 최악인 건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진 거액의 사채 빚까지 전부 딸한테 떠넘겼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본인 빚을요? 네, 돈을 벌면 빚쟁이들이 먼저 와서 가져가는 말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던 거죠. 이건 거의 착취라고 봐야겠네요. 당시 연예계에 이런 식의 가족 경영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이건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단순히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 전체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철저히 통제됐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일화가 자료에 나오죠. 네, 어떤 거죠? 바로 결혼 문제예요. 평생 딱 한 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결심했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했군요. 반대 정도가 아니었죠. 크리스탈 장식품으로 머리를 내리쳐서 피가 철철 흐를 정도로 폭행하면서 반대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건 폭행을 넘어선 범죄잖아요. 그렇죠. 가수는 결혼하면 끝이다 라면서요. 결국 그 결혼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 사건 이후로 이은하 씨는 결혼을 포기하고 평생 가수 이은하로만 살게 됩니다. 와, 결국 아버지의 빚을 갚는데 꼬박 30년이 걸렸어요. 처음 7억 원이었던 빚은 이자가 붙어서 40억 원까지 불어났고요. 40억이요? 네,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무대에 올랐는데 관객들은 쇼한다고 손가락질했다는 대목에선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게 30년 만에 빚을 다 갚았으면 이제 좀 숨통이 트일 만도 한데 불행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요? 네, 2002년에 아버지 빚은 다 청산했지만 이후에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면서 또다시 10억 원의 빚을 지게 돼요. 아이고, 결국 2015년에 파산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끝없는 빚의 굴레가 그녀의 몸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죠. 네. 모든 불행이 결국 실수 없었다는 이 사실 하나로 귀결됩니다. 허리 디스크 문제 때문이었죠. 빚 때문에 수술을 미뤘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당장 수술해야 했는데 의사가 수술하면 최소 1, 2년은 쉬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아, 활동을 못하니까. 그렇죠.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그녀에겐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겠죠. 그래서 수술 대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서 버티는 정말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모든 병의 시작이었군요. 네, 바로 이 선택이 끔찍한 질병의 도미노를 일으키는 첫 번째 스위치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쿠싱 증후군이군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생기는 희귀병이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한 달에 5kg씩 총 30kg 이상 체중이 불었다고 하는데 상상이 안 가네요. 얼굴과 몸이 말 그대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입니다. 그녀 스스로도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고 고백해요. 아,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체중을 관절이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렇겠네요. 왼쪽 무릎은 연골이 완전히 닳아 없어져서 뼈끼리 부딪히는 끔찍한 상태였고 결국 2022년에 양쪽 무릎 모두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됩니다. 아이고, 손마디까지 변형이 와서 설거지 같은 간단한 집안일도 힘들어졌다고 하고요.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죠. 그러니까 아버지 빚 때문에 수술을 못 받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고 그 부작용으로 쿠싱 증후군에 걸려서 체중이 급증했고 그 체중 때문에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았다.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네, 비극의 연쇄 반응이죠. 그런데 이 도미노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있다고요? 망가진 관절 때문에 운동을 대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유방암이었죠. 2021년에 1.5기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무사히 마쳤지만 대중에게 아픈 가수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그 생각에 몸도 추스리지 않고 한 달 만에 무대에 복귀를 합니다. 한 달 만에요? 네, 프로의식인지 아니면 쉴 수 없다는 강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게 화근이 됐어요. 2023년 정기검진에서 유방암 재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 제발. 자료에 나오는 그녀의 심경 고백이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세상이 원망스러웠다고요. 정말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총량이 있다면 그걸 아득히 넘어선 것 같아요. 가족에게 착취당하고 평생 빚에 시달리고 온몸은 병으로 망가지고 이쯤 되면 모든 걸 포기할 법도 한데 바로 이 절망의 끝에서 반전이 시작되더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암이 재발하고 빚독촉에 시달리면서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손길이 내밀어집니다. 어디서요? 경기도의 한 사찰 주지스님이 아무 조건 없이 절에 들어와서 그냥 쉬라고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아, 스님이요. 그곳에서의 생활이 그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자료를 보면 그녀는 거기서 공양간 일을 돕고 뜨개질을 하면서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그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마음의 치유가 시작됐군요. 네, 신기하게도 병 때문에 잃었던 입맛이 돌아오고 25kg을 감량하면서 몸과 마음을 함께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역설이죠? 그녀의 인생은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로부터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역설적이게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들의 온정이었다는 거죠. 아, 가족이 만든 상처를 사회가 이웃이 치유해준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가수 마야 씨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등장하는군요. 네, 정말 극적인 순간이죠. 방송에 한 번 같이 출연한 게 인연의 전부였던 후배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해서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부른 겁니다. 네네. 그리고는 어릴 때부터 선배님 팬이었고 선배님만 응원했다면서 눈물을 글썽이다가 그 2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거죠. 이윤아 씨는 그때 그 돈을 받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돈의 액수를 떠나서 그 의미가 정말 컸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 그녀는 그때 내가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 20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던 거죠. 평생 돈 버는 기계로 살았던 그녀에게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확인시켜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가수 이은하의 상품 가치가 아니라 고통받아온 인간 이은하에 대한 위로와 인정이었던 셈이죠. 그 온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다른 동료 가수들의 도움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43년 선배인 가수 조항조 씨는 그녀가 암투병 사실을 털어놓자마자 통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300만 원을 보내주면서 이거라도 보탰어라 했다고 하고요. 와, 30년 지기 친구인 가수 김범용 씨는 몸만 회복해라. 너랑 나랑 같이 부를 멋진 듀엣곡 준비해놨다면서 계속해서 희망을 줬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보내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당신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준 거예요.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녀를 첫사랑으로 여겼다는 팬들의 지지도 빼놓을 수 없고요. 결국 그녀를 다시 무대에 세운 건 그렇게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준 새로운 의미의 가족이었네요. 맞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착취와 폭력에 무너졌지만 결국 느슨하지만 따뜻한 연대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죠. 이은하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합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선 그녀의 현재는 어떤가요? 2023년에 데뷔 50주년 기념 팬미팅을 열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이제 그녀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무대에서 노래하며 힘들 때 손 내밀어준 사람들에게 보답하며 살고 싶다고 말해요. 놀라운 건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이제는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원망을요? 네, 지금은 아픈 부모님의 건강만을 바랄 뿐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대단한 경지네요. 이 모든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은 뭘까요? 단순히 건강이 최고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교훈 이상의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교훈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깊은 통찰은 한 인간의 회복이 단순히 개인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이은하 씨가 다시 일어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아니라 마야의 200만 원이었고 진통제가 아니라 김보명 씨의 듀엣곡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이 치유한다는 말이네요. 네, 즉 사회적 지지와 인간적 연대가 최악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녀의 회복 과정은 가족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그녀를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오히려 동료와 팬, 심지어 스쳐 지나간 인연이 그녀에게 새로운 사회적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어쩌면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버팀목은 혈연이라는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 나가는 관계에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은하 씨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은하 씨의 이야기는 고통이 한 사람의 정체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동시에 역설적으로 어떻게 더욱 단단하게 재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평생 노래하는 이은하로만 남고 싶어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련을 온몸으로 통과해낸 사람, 이은하의 서사가 앞으로 그녀의 노래에 얼마나 더 깊은 울림을 더하게 될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화려한 성공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상처와 회복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